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 양성민입니다. 예세아빠 손철입니다. 포트인 대표 표현봉입니다. 우리 두 분 그 강의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도 시즌이 있나요? 막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나? 시즌이 없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에셋아빠는 시즌 없이 12달 풀로 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신용 등급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광고 볼 때마다 열받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중금리 대출 광고 있죠. 뭐 이렇게 중금리야, 짜증나게. 뭐 10%가 중금리입니까?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이건 아무리 광고지만 좀 심하다. 사실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뭐 주택담보대출의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하면 모를까.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3%대잖아요. 예. 뭐 6, 7%라면 이해나 되는데 뭐 중금리라고 해가지고 10% 넘어가는 대출을 막 추천하는 거 보면 솔직히 열이 확 받는데 근데 또 신용등급 안 좋으면 그나마도 안 돼서 사채시장으로 몰려가지고 무슨 바로바로론 이런 거 받아야 되니까 사실 평소 신용등급은 진짜 관리를 좀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흑수저잖아요. 흑수저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뭐 고유적으로 가진 게 신용이거든. 신용. 즉 사회에 첫 발을 넣어두는 그 수저, 그때부터 만들어진 수저가 또 신용이라는 수저가 있어요. 이거를 본인이 흙으로 가져가냐? 흙 수저 말고 제일 상단이 뭐죠? 금인가? 요새 플래티넘. 그래, 플래티넘 수저를 가져가냐? 무슨 카드가 플래티넘.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그 입사년도 좀 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딘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신용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왜냐면 가르쳐줄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나마 우리 책 보조사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신용 등급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Q&A 식으로 한번 하나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 또 이제 금융 꿀팁이라는 주제로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신용 등급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듣습니다. 신용 등급은 조회하기만 해도 등급이 떨어진다. OX 뭐죠?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조회 기록이 등급에 영향을 줬었거든요. 근데 2011년 10월부터는 조회 사실이 신용 등급에 어떤 불이익도 이제 주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본인 신용 등급 같은 경우 요즘에 1년에 3번 무료로 조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년에 3번이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 1년에 무조건 3번이 아니고 1월부터 4월까지 한 번, 5월부터 이제 그 9월인가? 계산이 안 되네. 8월까지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구간별로 한 번씩은 좀 조회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신용 등급 사이트가 뭐 일단 뭐 한 2가지 정도 얘기해 보면 나이스, 그 다음에 뭐 올 크레딧, 뭐 이 2가지 정도 포털에 검색하셔서 뭐 한 번씩 조회해 보시면 자기 등급에 대해 중요한 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지 나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회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5월 1일에 조회를 했더니 내신처럼 1등급이 딱 떠서 애가 셋이라서 불쌍해서. 아니 저는 한 번도 조회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자주 조회하면 이걸 조회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제 점수가 낮아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닌 건 맞고요. 근데도 저는 딱히 조회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뭐 이게 저희가 조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잘못 돌아가는 게 있지 않나라는 거에서 출발되는 거니까 그러신 분들이라면 잘 관리하시는 게 맞겠고요.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이걸 계속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해 보시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신용 등급이 높냐? 예, 정답 뭘까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 많으면 신용 높게 주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X입니다. 왜 아닐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건 트랙 레코드. 이 사람이 소득이 높더라도 금융 거래에 대한 이력이 없거나 건전하지 않다면 신용 등급은 날 수 있다. 즉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초기에 신용 등급이 낮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빚을 받거나 뭐 대출을 안 갚은 것도 없는데 왜 낮을까? 왜냐하면 거래가 없어서 그래. 거래가 없었어. 그래서 거래가 없으면 신용 등급은 낮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나 그것과는 연관은 없다. 네. 자, 세 번째. 자,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하면 등급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있었죠. 네, 신용카드 많이 받으면 나 신용 안 좋아지는데 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보유 개수와는 신용 등급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근데요, 조금 전에 그 신용카드 많이 발급받으면 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발급받는 이유가 관리도 힘든데 그 지갑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데 많이 발급하시는 이유가 돌려막기 하려고 주로들 많이들 그렇게 하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요즘에는 혜택이 뭐 할부 뭐 하면 뭐 저도 최근에 뭐 가전제품 사러 그 하이마트 같은 데 갔더니 바로 나오는 게 뭐 관련된 신용카드 만들어라.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사실 전월에 일정 이상 안 쓰면 혜택 못 받고 그러니까 뭐 이건 신용카드 많이 발급받는 거는 신용의 문제라기보다도 나중에 괜히 과소비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자제하는 게 좀 어떨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자, 네 번째 얘기해 주시죠. 네, 연체를 상환하면 신용 등급이 바로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연체를 많이 해서 등급이 낮아졌는데 등급을 올리려고 연락 갚는 거죠. 빨리빨리.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체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향후에도 이 사람은 판단하기에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회복되지 않고 추가적인 연체 없이 성실하게 금융생활을 한다면 등급이 서서히 회복되고 통상적으로 이게 가능적으로 6개월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갚아야지만 회복이 된다. 그 말이 뭐냐면 한번 망가지고 나면 회복이 쉽지 않으니까 준비 잘하자 이런 내용이죠. 저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뭐 1, 2등급으로 아주 좋으신 분도 신용카드가 한번 연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 등급이 이제 크게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회사들한테 공지가 가고 그러면 이제 카드 한도가 이제 다시 이렇게 줄어들면서 돌려막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갑자기 신용등급이 좋던 사람들도 이제 그런 악순환 때문에 신용등급이 거의 뭐 8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어떻게 이렇게 빚을 져서 하는 부분들은 좀 사전부터 막는 것이 자신한테 신용을 지키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예, 대출 등 금융거래 없으면 신용등급이 높다? 예, 정답 아니죠. 왜냐면 아까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깨끗한 백지 상태인 사회초년생이 신용등급 높은 게 아닌 것처럼 대출 받거나 뭐 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거래를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 상환하고 잘 갚아나가는 능력을 더 신용도에서는 더 높게 등급을 쳐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답은 X였습니다.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자, 다음에 그 신용조회 회사의 신용 등급은 동일하다. 이 부분 좀 까리하다.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용 회사별로 정보를 수집하는 범위라든지 그 신용 평가를 반영하는 요소가 틀리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은행 연체는 신용 등급 하락 없다. 네, 정답은 X죠, 당연히. 그 뭐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뭐 할 것 없이. 뭐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관계없이요. 이럴 때는 이제 신용평가에 당연히 불이익 받는다.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이제 이 재밌는 건데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면 신용이 하락한다. 신용평점이 하락한다. 까리까리하죠. 이건 그렇지 않나요? 왠지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약간 좀 말장난이 숨어 있는데 정답은 X입니다. 즉, 통신 요금을 연체해도 신용평점은 하락하지 않는다. 단 휴대폰 단말기 할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지급 정보가 등록이 돼서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즉 불이익 받는 거네. 그렇죠. 예. 휴대폰 요금 안에는 당연히 단말기 할부 요금이 있잖아요. 어떤 바보 같은 누가 바보가 아니면 당연히 같이 내지 통신 요금 따로 할부금 요금 따로 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통신 요금과는 상관없이 통신 요금에는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전화 요금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단말기, 휴대폰 이 부분은 당연히 왜냐하면 빚을 내고 할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안 갚으면 하락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큰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크게 인양이 있는 줄 아는데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 많이 했지만 휴대폰 요금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몇 번 연체하고 나면 평점이 하락해서 등급이 낮아진다는 거 주의해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야, 이 내용 정리하면서 보니까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돈 관리에 대한 걸 처음부터 잘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죠. 네. 카드, 휴대폰, 백지에서 이제 긁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통장도 여러 개 맞죠? 이거에다 저거에다가 관리도 잘 안 될 거잖아. 네. 그러면 뭐 순식간에 뭐 7, 8등급 되는 거는 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사실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받을 때 이것저것 따져서 금리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데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게 서툴다 보니까 그냥 TV 광고 보고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받아버리는 경우 있어요. 이러면 진짜 신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건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자신의 신용 등급 확인 시 비용이 든다. 아까 에셋 아빠가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신용조회 회사에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총 3번까지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용 등급 관련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좀 끝으로 우리 뭐 사회초년생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신용 관련돼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주거래 은행을 일단 꾸준하게 활용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이게 이 신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일단 신용카드 써가지고 뭐 리볼빙 서비스 이용하고 뭐 이러면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조금 지출에 대한 관리를 신경을 쓰는 것이 이제 신용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집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신용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실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 신용이 그렇게 큰 포인트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되려 신용대출을 받을 때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뭘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을 대출로 어떻게 갚아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 이 신용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번 돈 내에서 쓴다는 연습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흑수저로 태어났었지만 신용만큼은 플래티넘 수저로 태어나자. 저희 모닝스토리 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